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의료의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 최근 전문의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새로 생긴 PA 간호사, 전담 간호사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PA 전담 간호사 역할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즉 의료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서 시작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 노인 인구와 함께 제기되는 그런 과잉 진료 문제, 그로 인해서 불거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이런 여러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런 깊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정말 일찍 시작했죠. 처음 시작되었고, 그리고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면 의료보험 카드를 가졌던 사람과 의료보험 수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 수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수첩 있는 사람 거 빌려서 그렇게 이제 진료를 막 보기도 하고, 그게 불법이어서 어떤 페널티를 다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죠.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 보면요. 첫째는 전 국민이 보장받는 단일 보험 체계를 가졌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듣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누구나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병원 가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보편적이고 평등한 시스템으로 의료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저렴해도 돼? 라고 말을 하죠. 어떤 경우는 외국인들이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도 자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기 진료에서부터 큰 수술까지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큰 병을 겪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10% 이하로 더 낮아지고, 또 노인층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더 경감된다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 근처에 동네 의원이 있고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쉽게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예약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렇죠? 응급실 진료 역시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의료 접근성만큼은 한국이 손꼽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제도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정 고갈 문제입니다. 선거 때가 되거나 어떤 정치가들의 정책 주장할 때 항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특히 노인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머지않아 고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적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적은 의사들마저 대부분 수도권과 대형 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병원이나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 등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또 논란을 한바탕 일으켰고, 이런 대 정원의 증원 문제 때문에 의료에 대한 문제가 지금 1년 이상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수가가 너무나 낮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신 병원과 의사들은 낮은 진료비로 버텨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보다는 비급여로 할 수 있는 미용이나 또는 성형, 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쪽으로 의료 인력이 몰리게 됩니다. 결국 의료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는 문턱이 낮다 보니까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늘어나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CT 촬영이나 MRI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웬만한 규모의 병원에서는 CT 촬영을 쉽게 다 할 수 있죠. 예전의 경험입니다만은 영국에서는 한 도시에 CT 촬영 기계가 몇 대 없어서 몇 대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CT 촬영을 쉽게 하지 못했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응급실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CT를 바로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의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즘 90세가 넘은 환자들도 큰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암 수술, 심장 스텐트 시술 등 고령 환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환자 본인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요.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요. 특히 90세에 넘었을 때 대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90세가 넘으면 신체적인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과도한 수술이나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수술이나 치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체력이 되지 않아서 수술 후에 점점 상태가 나빠지면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비와 입원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령 환자는 회복이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리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서 재입원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결국 진료비가 몇 배로 불어나고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도 계속 질병을 가진 상태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환자 본인에게 최선일까요? 수술 후 긴 회복 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환자는 힘들고 가족은 지치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이 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중심의 노인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미리 관리하면서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꾸준히 건강검진, 운동, 영양관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 프로그램 이런 것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영양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노인에 대한 건강복지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꼭 필요할까? 사실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 보면 정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위해서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90세 이상의 환자에게 고위험 수술을 하는 그런 것 대신 삶의 질을 고려한 어떤 치료 방침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보조해 준다든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완화 의료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그런 예방적 의료 강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그런 지역 의료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큰 병원 응급실에 몰리는 대신 동네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공공의료, 방문의료, 방문간호 시스템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구조 개편이 정말 중요하죠. 현재 젊은 층을 위해서 재정을 너무 빨리 고갈시켜 버려서 젊은 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재정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현재처럼 무조건적인 진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재정을 빨리 고갈시키는 이런 정책을 피지 말고 고령층 의료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환자의 어떤 회복 가능성, 삶의 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의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은요, 한국과 반대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수술을 해도 수천만 원, 1억 원까지 의료비가 나오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과잉 진료가 적고 환자 본인이 선택적으로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한국하고는 정반대인 경우죠. 저렴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환자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은 강하다는 거죠. 결국 과잉 진료로 이어져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런 미국의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이 어쩌면 너무나 극과 극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저비용이라는 이런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진료는 줄이는 그런 어떤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요, 분명히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고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국민으로서는 좀 자랑할 만한 거고 굉장히 큰 수혜가 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고령화와 과잉 진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후 세대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이 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하고 또 노령층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고려한 그런 노인 의료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가 좀 더 확고하게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세대에서 다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재정이 고갈돼도 상관없어라는 건 아니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까지 우리 아이들과 손주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누구도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길은 바로 무의미한 과잉 진료 줄이고 예방과 삶의 질 중심의 어떤 의료로 나아가는 이런 정책적인 고민을 정치 영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여기에서 좀 더 후퇴하는 나라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저희 걱정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